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티벳의 역사, 티벳 자치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티벳 자치구는 인구 33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자치구로 구도는 라싸시입니다. 서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서장 자치구가 있는 지역이 전통적인 티벳의 영역의 서쪽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벳 쪽이 거주하는 지역 전체를 대티베트라고 부르며 전체 티베트인은 장족이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의 국가에서는 티벳 또는 토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벳 자치구에 존재했던 첫 번째 국가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존재했던 시위소방이라고 하는 국가였으나 이들은 상호 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40개로 분열됐습니다. 티벳이 세워질 때쯤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도 없이 연맹만을 이루었으나 자신들을 하나로 통합해줄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원전 140년 연맹의 오랜 기도 끝에 하늘에서 아이가 내려왔고 아이의 이름을 네치라고 지었는데 바로 티벳의 초대 챔포인 네치 챔포였습니다. 티벳의 고문 경전들은 그를 새끼의 13개 천신의 칠형제중 가운데 아들인 광명신으로 신격화시켜 하늘의 후예로 족보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618년 초대국왕 송찬칸포가 토번족을 통일하고 현재의 티벳 등에 존속했던 토번 제국을 세웠습니다. 636년 송찬칸포는 당나라 2대 왕제 태종에게 당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지만 토번이 당나라의 속국인 토요콘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송찬칸포는 2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토요콘을 멸망시켰고 641년 당나라는 토번 제국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문성공주를 황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송찬칸포 사후 재상 가르통첸의 개혁과 가르 가문의 집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양국은 적대관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699년 3대왕 치둑송첸의 대숙청으로 가르통첸의 아들인 재상 가르친닝이 제거되고 715년부터 당나라가 토번 제국의 공세를 가해 토번의 영향력을 줄였고 747년 당나라의 명장 고선지의 서역 원정을 통해 파미르 산맥을 넘어 토번 세력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751년 고선지는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군에 패하고 755년부터 63년 안사의 난 이후 군사들이 반란진 앞에 소모되면서 당나라의 빈자리는 다시 토번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는 토번 제국에 매년 공물을 바치며 이들을 달래고자 했고 당의 황제를 마음대로 세울 정도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특히 5대왕 적송덕찬 시기에는 공물을 보내지 않았음을 빌미삼아 20만 대군을 몰아 당나라 군과의 수차례에 걸쳐 싸워 승리를 거두며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토번 제국의 정복 활동은 계속되어 파키스탄 북부와 네팔, 인도 북부와 서벵골, 방글라데시, 중국 서부 지역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791년 토번 제국은 위구르에 패하면서 영향력이 줄어들더니 800년대 초반부터는 남조 왕국에서도 견제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바스 왕조와의 대결에서 국력을 소모하고 당나라와 위구르와의 전쟁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820년 당나라와의 화친을 결정한 토번은 당나라와 협정을 맺어 국경선을 확정함으로써 서로 무력 충돌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확정조약은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족항사원 앞에 당번 회맹비를 세웠고 1950년 대지진으로 비석이 파괴되기 전까지 이 비무는 그 역할을 훌륭히 이행했습니다. 한때 당나라와 아바스, 위구르 제국마저 위협하던 토번 제국의 쇠퇴는 티베트의 정체성인 불교에서 시작됐습니다. 8세기 말 티베트 3해사를 무대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 사이의 종교 논쟁인 3해 논쟁이 벌어졌고 인도 불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향후 티벳의 종교 방향성을 결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상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됐는데 8대 왕인 적조독차는 금강수보살의 화신으로 일컬어지며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비정상적으로 불교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7개의 가구가 한 승려를 받들게 하는 법인 칠호양승제를 시전하는 동시에 고급 옷까지 바치게 하며 불교 우대의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토번 제국의 마지막 왕 랑다르마가 암살된 후 티벳은 다른 민족들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을 빼앗겼으며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 분흥알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티벳 불교의 또 다른 종파인 까기파의 귀족자제 창첩갈체는 원나라의 약화를 틈타 원나라의 비호를 받던 지배층이던 사캬파를 물리치고 새로운 독립 티벳 왕조인 팡모드루파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세워진 명나라는 티베트와의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 관등국사라는 자기를 내렸습니다. 다시 독립된 중앙정부를 얻게 된 티벳은 옛 제국의 과거를 되돌리는 데 힘쓰기 시작했는데 토번 제국의 자기들을 부활시키고 중국 학자들을 초청해 학문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티벳 하면 떠오르는 불교, 건축, 역사 등은 전부 이 독립의 시기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1434년 내전이 일어나면서 정권은 림풍파 가문에 돌아갔고 팡모드루파 가문은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겔루파의 제5대 달라이라마 롭상가초가 오이라트 부족의 군대를 빌려 림풍파 왕조는 짱파 가문과의 내전에서 패배했고 짱파 왕조가 티벳의 마지막 독립 왕조로서 지배하게 됐습니다. 짱파 왕조는 정교일치 체제를 구축하고 청나라의 후원을 받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788년부터 92년에는 네팔 왕국의 구르카에 의해 침공을 받았는데 결국 티벳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여 6대 황제 건융제가 이에 응해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여러 전투를 거듭한 끝에 청나라와 네팔은 평화협상을 하게 됐고 네팔 왕국이 청나라에 입조함으로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청나라가 쇠퇴하자 영국은 티벳의 세력을 뻗쳐 티벳의 반청 귀족층과 합세하여 티벳을 청나라에서 분리 독립시키려 했습니다. 1904년 영국령 인도제국은 네팔 왕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한 뒤 직접 티벳을 침공했습니다. 티벳의 지도자 제13대 달라이라마 토텐가초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대항하려 했으나 수도 랍사가 함락당했습니다. 이후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해 1912년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티벳은 자연스럽게 청나라와 중화민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1914년 토텐가초는 라싸에 단존한 중국군을 몰아내고 만주족의 나라와 세속적, 영적인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아 티벳은 명실상부 독립국임을 밝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914년 티벳 정부는 영국령 인도제국과의 국경을 영국의 외교관 헨리 맥마흔이 맥마흔 라인을 확정하였고 이는 훗날 중국-인도 국경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화민국은 티벳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티벳은 세계 열강들의 미승인국으로 취급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주에 중심을 둔 중화인민공화국이 제2차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민국을 타이완으로 쫓아냈고 그 후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중공군이 티벳을 침공하여 티벳을 병합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티벳의 역사, 티벳 자치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